안녕하세요, 만자입니다. 오늘은요, 레이저에서 최초로 출시된 아날로그 옵티컬 게이밍 키보드 헌츠맨 V2 아날로그 제품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제품은요, 레이저 제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 출시된 헌츠맨 V2 아날로그 제품은요, 헌츠맨 엘리트의 후속 제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얼핏 봤을 때는 알루미늄 메탈 재질의 왼쪽 상단에 있는 4개의 미디어 휠과 버튼, 그리고 2단으로 된 높낮이 단자까지 외관상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골 우려먹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데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헌츠맨 엘리트에서 아쉬움으로 느껴졌던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개선이 됐다는 거죠. 우선 박스를 오픈을 해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차이점, 이렇게 USB 변환 어댑터가 추가가 된 건데요. 왜 추가됐을까요? 케이블을 보면요, 헌츠맨 엘리트와 동일하게 2개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USB A 타입과 C 타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사용하는 데스크탑에 C 타입 단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 변환 어댑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케이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요, 헌츠맨 엘리트에서는 케이블 하나는 키보드 입력, 나머지 하나는 팜레스트의 전원 공급용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거 꽤나 비판이 많았었죠. 그런데 이번 제품은요, C타입 케이블 하나로 키보드 입력부터 팜레스트의 전원까지 모두 통합이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A타입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 걸까요? 왼쪽 측면을 보시면요, 헌츠맨 엘리트에는 없었던 3.0 A타입 포트 한 개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포트를 연결해주는 패스스루 전용 케이블이라는 거죠. 케이블 위치의 경우도 기존에는 가운데에서 살짝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었다면 이번에는 왼쪽 끝으로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케이블이 걸리적거리는 불편함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선된 부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측면을 보게 되면요, 헌츠맨 엘리트와는 다르게 일자 형태가 아니라 자체 경사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헌츠맨 엘리트에서 높낮이 단자를 사용하지 않고 타건했을 때 발생이 되는 이러한 불편함들을 어느 정도 개선을 했다는 거죠. 키캡의 경우도 이번 제품에서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기존 헌츠맨 엘리트의 경우는 러버 코팅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촉감은 정말 좋은 대신에 쉽게 오염이 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번 제품은 PBT 재질의 이중사출 키캡으로 변경이 돼서요, 쉽게 오염이 되는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있는 미디어 휠과 버튼의 경우도요, 헌츠맨 엘리트에서는 유격이 있었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림이 있었는데 이번 제품에서는 유격도 거의 없으면서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는 문제도 개선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팜레스트가 변경이 됐는데요. 헌츠맨 엘리트의 팜레스트는요, 테두리가 있으면서 쿠션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는데 이번 제품에서는요, 테두리가 없어졌고요, 쿠션감 역시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외관적인 부분에서도 그동안 아쉬웠다, 불편했다,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데요. 그런데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헌츠맨 엘리트 대비 꽤나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품의 타공감이 정말 매력적인데요. 스테빌라이저를 눌러보면요, 그동안 레이저 제품들은 철커덩하는 소리, 이 소리 들으면 심장이 내려앉아요. 그런데 이번 제품에서는 물론 철심 소리가 여전히 들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존 제품 대비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거죠. 특별히 이번 제품은 아날로그 옵티컬 스위치가 탑재가 됐는데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리니어 타입의 광축 스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차이점이라면 기존 스위치는 한 번 눌렀을 때 한 가지의 입력만 가능했다면 아날로그 스위치는요, 누르는 깊이에 따라서 2가지의 입력 값을 가지고 있어서 2가지를 실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게임 플레이에서 얘기를 해보면요, 살짝 눌렀을 때는 걸어가기, 그리고 깊이 눌렀을 때는 뛰어가기로 설정해서 플레이가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누르는 깊이에 따른 입력감 역시 시냅스를 통해서 각각 다르게 설정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키를 선택하면 왼쪽에 작동 거리를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표시가 되는데요. 이곳에서 입력값을 각각 다르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입력값을 설정하려면 보조 기능 추가 버튼만 클릭하면 이렇게 두 번째 입력값도 서로 다르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키를 누르는 정도를 설정할 때 어느 정도 누르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게이지 바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특별히 바로 밑에 있는 커스텀 릴리즈 포인트 설정을 통해서 키를 눌렀다가 다시 뗐을 때 키가 올라오면서 입력이 어느 지점에서 해제가 될 것인지 설정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번 제품의 스위치는요, 리니어 광축 스위치긴 하지만 기존 리니어 스위치 대비 반발력 상당히 강합니다.
키압의 경우도 흑축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키압이 어느 정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낮은 키압을 선호하셨다면 다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를 눌러보면 도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부드러우면서도 이 찐득한 느낌이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헌츠맨 엘리트에서 문제가 됐던 팅팅거리는 느낌도 이번 제품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는 거죠. 물론 일부 스위치에서는요 여전히 스테빌라이저의 소음 문제와 함께 통울림도 가지고 있고요. 스테빌라이저가 완벽하게 잡힌 게 아니기 때문에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해보면 철심 소리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레이저에서 찾아보기 어려웠던 상당히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키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번 제품의 키감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이 단순히 개선만 된 거는 절대로 아니겠죠. 헌츠맨 엘리트와 비교를 했을 때 오히려 더 아쉬워졌다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RGB LED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헌츠맨 엘리트는요 모든 테두리 부분에서 LED가 점등이 됐다면 이번 제품은요 좌측과 우측 그리고 팜레스트 하단 부분에만 점등이 되고 키보드 위쪽은 점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분명 아쉬움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스위치의 경우도 모든 스위치에 스테빌라이저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위치의 흔들림은 잡아냈지만 대신에 일부 키에서는 철심 소리 문제가 여전히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바로 가격이 더 사악합니다. 헌츠맨 엘리트보다 더 비싼 35만원 정도의 구매가 가능한데요. 이 정도 가격은요 선뜻 구매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레이저의 신제품 헌츠맨 V2 아날로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지금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만장이었습니다.